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존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몇 시쯤 일어났다 한 7시쯤 일어났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가 살짝 아파가지고 응가 땅땅땅 때리면서 뉴스를 봤죠. 뉴스를 본 오늘의 뉴스 한번 같이 렛츠 겟잇 하자고요. 렛츠 고. 네, 지금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찍을까, 이제 좀 그늘 있는 곳에서 제가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땡볕 아래서.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야구장이 여기 2개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야구하지 말라고 저런 거를 세워놨어요. 저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세워놓고. 이제 곳곳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운동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닫아놓지는 않았는데 또다시 닫아놓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농구장은 아직 안 닫았는데 또 농구장까지 닫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 동네 아침이라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희 동네 자체가 워낙 시끄러운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레지덴셜 에리어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좋은 게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네만큼 이렇게 커다란 뉴 커뮤니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동네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네, 미국은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일일 감염자 수가 6만 3천 명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감염자 수는 311만 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13만 4천 명입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뉴스에서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14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 말이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LA 역시 일일 사망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폭등함에 따라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비상사태 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뉴섬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굉장히 위험 단계까지 왔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락다운을 할 수도 있다. 심각성을 다시 한번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팬데믹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입원실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렘데시비르 약 또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2차 팬데믹을 위한 락다운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계속 높이 올라간다면은 락다운을 바로 실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원율이 사상 최고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실이 조만간 있으면 꽉 차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역시 1일 감염자 사상 최고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플러턴이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플러턴,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에만 단 하루 어저께 1333명의 새로운 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레스토랑들의 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레스토랑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직원이 나오면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레스토랑들이 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문을 닫은 다음에 거기에를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직원은 자가 격리를 다 해야 되고요. 이러므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다 오픈하긴 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상황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는 학교를 빨리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 클래스만 받게 된다면은 비자를 취소해가지고 디폴테이션 추방할 수도 있다 시사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들이 개강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미국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하이스쿨 그냥 미국 거의 모든 학교들한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개강 개학을 하라고 압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압박을 어떻게 주냐면은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지금 학교를 개강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폭등세에 있으니까 부모들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학교를 개강을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높이 오른다는 거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개강을 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둘 다 병행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학교 가고 뭐 두세 번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같은 거는 안 다니다 보면은 이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는 굉장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LA 카운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 클래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CDC 질병예방국에서도 학교 오픈하라는 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푸시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잡아줘야 되니까 CDC에서는 학교 오픈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 규칙도 완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검사하는 예약이 풀로 꽉 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역시나 인디펜던스 데이 이후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모이긴 했거든요. 아무리 가족끼리 한다 그래도 친지들 모이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폭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뭐 감염자 폭등, 사망자 폭등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플로리다가 탑이거든요. 탑인데 2위로 지금 캘리포니아가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인데 이 1, 2, 3이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 후에 주차 티켓을 당분간 뜯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7월 달까지만 그렇게 봐준다고 하고, 이제 7월 이후부터는 LA는 주차 단속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LA 사시는 분들은 8월부터 주차를 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LA 주변의 다른 시티들은 이제 벌써부터 주차 단속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역시 이제 주차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버뱅크도 주차 단속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LA 한인타운에 이제 쓰레기가 일주일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일회용 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장갑, 마스크, 뭐 투고 해오면 특히 막 일회용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양도 자체로 많아지고, 그리고 버리는 양도 많다 보니까 플러스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 뭐 마스크 같은 것들 많이 있고 뭐 장갑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 쓰레기 자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에는 이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게 굉장히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혹시나 길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조심을 하시고요. 플로리다 어느 코스코 안에서 백인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하는 직원한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 하고 막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핸드폰을 꺼내서 찍잖아요. 핸드폰 찍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너 그거 내려, 핸드폰 찍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 치르면서 막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어저께 퍼지게 되면서 바이럴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알아챈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일했냐면은 보험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보험 회사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회사 측에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코스트코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잘랐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네요. 여러 주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폭등으로 인해서 다시 락다운을 시작한 카운티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이제 음식점들, 뭐 바, 뭐 스포츠바, 뭐 그런 데는 무조건 닫아야 하니까 다시 또 실업자가 약간씩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업자들이 또 다시 뭐 EDD나 뭐 실업수당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부양 3종 세트 있잖아요. 스티뮬러스 책, 그리고 실업수당 추가 지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건데 일터 복귀 장려금, 이렇게 세 가지가 조만간 모두 다 통과될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금 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artificially
돈을 찔러 줌으로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3종 세트가 조만간 다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통과가 된다면은 주식은 폭락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쭉 가지 않을까 보는데, 근데 봐야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어저께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이제 플러턴에 요즘에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아기가 차량 안에 방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앰뷸런스랑 다 빨리 가서 아기를 구출해냈대요. 근데 의식을 잃어가지고 뭐 CPR하고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아기들이 자동차 안에서 너무 더워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잠깐이라도 아기는 자동차 안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제 문을 다 닫고 자동차에 있으면은 그 안에 온도가 금방 100도가 넘어가거든요. 페렌하이트 100도가 금방 넘어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유 대국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요즘 들어서 이제 원유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남미가 완전 초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원유 폭락,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뭐 인플레이션, 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계속 있었고, 경제가 완전히 거의 뭐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전 세계로 보면은 굉장히 빈민국이 있습니다. IT라고 있는데, 그 IT 빈민국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해요. 분명히 원유,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지만 국가가 기술력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기름이 그렇게 많아도 퍼낼 기술이 없대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원유를 퍼내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미,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반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친미국 기업들도 있었던 기업마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이 없대요. 기름을 퍼낼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원유도 낮아졌지만 기술도 없어서 있는 기름도 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망했죠. 베네수엘라는 친미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또한 완전히 거의 독재자잖아요. 대통령 먼저 거기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한국 청년이 10대들한테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에 10대 여러 명이서 한국 청년 한 명을 이제 심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에이시안들이 좀 많이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지역은 안 다니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시장도 한번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심각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최고 신기록 찍었잖아요. 63,000명.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하락세로 있습니다. 봐야 되죠. 정부 페드에서 또 돈 찍어내가지고 이제 돈 뿌린다고 하면은 다시 또 오를 가망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제 계속 가느냐 떨어지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 테이블이라고 아세요? 주방용품 파는 전문점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파산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백화점 가면은 수라 테이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구경하고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가게 앤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큰 리테일 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뜻이죠. 절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파산 신청이 하루하루 계속 큰 회사들이 나오는 이 소리는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거품입니다. 거품. 하면서 이제 또 테슬라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이 자동차 자율주행에는 레벨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5는 운전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동차 혼자서 알아서 다 운전하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것 중에는 레벨 5까지의 자율주행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주식이 살짝 이제 떨어질랑 말랑 하면은 요런 뉴스들 하나씩 던져줘가지고 주식을 잘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질랑 말랑 하면은 그런 뉴스 던지고 계속,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당분간은 계속 좋게 갈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타격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업, 그러니까 항공업.
요게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인터내셔널 노선들을, 수익이 없는 인터내셔널 노선들을 전부 다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미국에서 2위 항공사인데요, 직원들을 이제 무급으로 거의 50%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시기는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 한 내년쯤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에서 다시 그때쯤에 이제 항공주가 오르지 않을까 보고요. 올해는 굉장히 계속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뭐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금값이 이제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금값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다니까, 보통 이제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럴 때 금값이 오르잖아요.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주식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Don't fight the Fed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돈 찍어내면은 뭐 그거는 뭐 답이 없어요. 주식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근데 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뉴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서가 성추행 건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자살을 하신 걸로 지금 뉴스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오, 충격이네요.